오늘 제가 준비한 행간은 어제 오프닝으로 행간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길고 무겁고 비교적 전문적인 수치도 많고 그래서 저도 조금 프로그램 시작부터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스트레스를 드린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조금 오래된 기사지만 미담 한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자 게시판 좀 보고 가죠. 확실히 이 그 유튜브 온라인을 해야만 글을 쓸 수 있고 그 팟빵도 그렇게 바뀌었던데 그래서 그런지 댓글이 예전처럼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진행 및 보도 품질 그런 것과도 관련이 많을 텐데요. 분발하겠습니다. 국민TV 대구 경북 지역협의회 눈물 날락합니다. 왜 그러신지? 먼지 때문에? 아니면 좀 애통한 일이 있으신가요? 눈물 날락하면 빨리 눈물 흘리시든가 아니면 꾹 눌러 참고 이겨내시죠. 이승호님께서는 치밀한 게 아니라 무대뽀로 한 거네요. 아니죠. 무식한 방법으로 증여한 거네요. 또 이 선생님은 이게 고도의 지능적 수법이 아니고 그냥 무식하게 증여를 해버렸다. 예. 김경민님. 박근혜는 자신이 구속된 이유를 황교안 탓하던데. 예. 최근에 혹시 만나셨나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은 석방 사면 이런 얘기한다 이 말씀이죠. 황새먼지 씨 말을 할수록 바닥이 드러나는군요. 황새먼지 씨 누군지는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과구신 기자 고맙다고도 응원 댓글도 있고요. 네. 제가 뉴스들 기사들을 이리저리 검색하고 좀 저희 사실 자체 독립적인 취재망이나 취재 인력은 거의 없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그런 건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죠. 그래서 가급적 타 언론에서 언급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나름 애는 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그날의 메인 뉴스의 큰 흐름은 또 놓치지 말아야 하니까 거기서 좀 애로점이 있긴 합니다만 이전 기사들 검색하다가 오래전 신문에서 흐뭇한 얘기를 하나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같이 잠시나마 좀 함초롬해지고 싶어서요. 부산일보에 보도됐던 기사입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그 토마토, 대저 토마토 이게 아주 유명하다면서요. 강서구니까 아마 부산의 변두리일 거고 조금 많이 외곽이겠죠. 그 강서구청 인근에 작은 상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정원 이발관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평이나 될까 말까한 구두 닦기 그 환경 미화 부스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이런 거 볼 수 있죠. 올해 60대 중반인 이발소 사장님 박경준 씨 그리고 그 박 사장님보다 한 10살쯤 위인 구두 미화원 문교술 씨 이 두 분의 사연입니다. 지금부터 한 26, 7년 전 어느 날 구두 미화원 문 씨가 대저동에 나타났답니다. 그런데 입성도 좀 초라하고 누추한 데다가 걸음걸이도 좀 이상하고 사람들 말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적응하는데 서로 굉장히 애를 많이 들였겠죠. 애로가 컸겠죠. 이 문 씨는 선천성 청각장애 그리고 언어장애 이런 걸 갖고 있는 복합장애자였습니다. 다리도 좀 불편하고요. 소아마비라서. 그런데 이발 무료 봉사를 다니면서 수화를 조금 익히고 있던 이발사 박 사장님이 보시기에 이 문 씨가 너무 딱해서 수화로 몇 마디 말을 건넸대요. 그러니까 좀 반가웠겠어요. 이게 이들 두 사람의 27년 우정의 시작입니다. 구두 닦으러 또는 구두 수선하러 이렇게 문 씨 가게에 들렀는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발사 박 씨가 얼른 뛰어나가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기도 하고요.
추운 겨울에 문 씨가 한 대나 다름없는 그 구두방이라고 해야 됩니까? 부스에서 일하는 게 너무 안쓰럽고 딱해서 건물주의 양해를 구해서 이발소 옆에 자기 바로 옆에 간이 부스도 만들어줬답니다. 더 중요한 건 친구가 돼줬습니다. 아니, 돼준 게 아니고 적선하듯 돼주는 게 아니고 둘은 친구가 됐습니다. 친구. 우리 뭐뭐 해준다 이런 말 참 실은 그닥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구두미화원인 문 씨의 집은 부산 시내 범일동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부산 지리를 잘 몰라서 대저동과 범일동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인지는 모르는데 한 30km 된다고 하니까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기에 얼마나 위험해 보이겠어요. 더구나 다리 한쪽도 불편한 분이 청각도 문제가 있고 언어장애도 있는데 오토바이로 이른 아침 저녁에 그 먼 30km 왕복 60km를 다닐 걸 생각하면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발사께서 제발 그 오토바이 너무 위험하다. 그 타지 말라. 이랬는데 이 문 씨는 장애지원금이라고 몇 푼 나오는 거 모아봐야 장애인용 자동차가 물론 할인되긴 합니다만 감히 자동차를 살 만큼의 형편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작고 위험해 보이는 오토바이를 계속 타고 다녔대요. 이걸 보다 못한 이발사께서 자기 돈을 좀 헐어가지고 오토바이를 좀 더 큰 거, 어차피 차를 못 산다면 오토바이라도 좀 큰 걸 타라.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기까지 했답니다. 참 이게 말이 그렇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저 그때 그 부분 읽으면서부터 좀 눈시울이 촉촉해지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그 구두 닦으시는 문 씨가 이제 억척 그리고 성실 그리고 이런 든든한 친구의 덕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잘 열심히 일하고 정착해서 요즘은 하루 뭐 한 6, 7만 원 하는 그래서 어엿한 가장 노릇을 충실히 해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7년 전에 그만 자기 집에 불이 나버렸대요. 화불 단행이라고 하나요? 참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조그만 보금자리가 그냥 홀라당 다 타버리고, 그런데 그때도 가족들이 물론 열심히 복구하려고 재건하려고 애를 썼고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외면해버리지 않는 이웃들, 그다음에 이발사 친구 이런 도움으로 다시 설 수 있었답니다. 얼마 전에 이발사 박 씨가 강서구청 민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왜냐고요? 문 씨의 구두 미화 부스가 너무 낡아서 비 오면 그냥 비 들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대충 지어놓은 거니까 그냥 황소바람이 무시로 드나들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아주 덥고 보통 고역이 아니겠죠. 이건 뭐 굳이 상상을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건데. 그래서 구청에 찾아가서 이 안타까운 사연을 말을 하면서 저거를 좀 증개축을 해도 되느냐. 웬만한 거는 왜 구청 뭐 건축관과 이런 데 허가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걸 좀 문의했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나 아주 천사표 공무원을 만난 거예요. 민원센터의 어느 공무원이 끝까지 이분은 이름을 안 밝혔다는데, 그래서 부산일보 기사에도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냥 자기가 두 팔 벗어 붙이고 당장 현장에 와가지고 아주 흔쾌히 구청의 그 영선반원들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건설반 뭐 이런 거 뭐 고치고 하는 분들 자재도 좀 있고 그런 걸로 구두 부스를 아주 훌륭하게 증축을 해줬답니다.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탄탄하게 문도 이렇게 여닫고 비바람 들치지 않게 하고. 참 이런 공무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새롭게 단장된 구두미와 그 부스, 자기 직장 일터죠. 그걸 보고 그 문 씨가 힘 닿는 대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꼭 보답하겠다. 이렇게 어눌한 말로 막 수화를 섞어가면서 말을 했답니다. 진심일 겁니다.
그 이발사 박 씨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나도 새빵살이 하는 주제다. 내가 그동안 도왔으면 뭘 크게 얼마나 도와줬겠느냐. 오토바이 바꿔주는 거는 중고 오토바이 값에 내가 조금 보탠 거다. 너무 이렇게 공치사 하지 말아달라. 미안스럽다. 무엇보다도 역경을 이겨내려는 구두미화원 문 씨, 내 친구 문 씨의 의지가 강했다. 그리고 내가 그 친구와의 우정을 통해서 느낀 건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내가 내 친구한테서 나도 배웠다. 예. 어느 글솜씨 좋은 문사가 사람을 일부러 누선을 자극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부산일보 기자는 그대로 옮겨 적기만 했어요. 다들 경험하시거나 느끼시겠지만 이상하게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겸손해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뭐 생색 내려고 안 하고 기자가 미담 있단 말 듣고 찾아가서 취재하면 그 별거 아닌데 남사스럽게 왜 이러냐고 손사래치고 아마 보나 마나 부산일보 기자도 그랬을 겁니다. 제 짐작이 맞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이제 기사의 요지예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내 친구,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사는 내 친구로부터 배웠다. 박 씨와 문 씨가 이렇게 오순도순 때론 투닥투닥거리면서 살아가는 얘기를 읽다 보니까 저도 참 웃음 끝에 이런 얘기는 꼭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람 사는 세상 또는 뭐 반칙 없는 세상, 이게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그분들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분들이 다 함께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사는 세상, 반칙 없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이렇게 사는 얘기를 보니까 바로 이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는가?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느끼고자 하는 일상에서의 소박한,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어느 것보다도 더 묵직한 아름다움 아닌가. 미담이라는 두 글자만으로는 결코 이들의 얘기를 다 포함할 수 없다고, 포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경제뉴스 코너 들으면 뭐 삼성의 몇백조가 현금으로 있고 등등등 해서 재벌 재계순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합치면 약 3,000조가량이 사내 유보금이라는 형태로 잉여금, 현금으로 쌓여 있다는 뉴스 계속 들으셨죠? 그거 어떻게 형성된 거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고환율 정책, 그러니까 수출업자들 좋았죠. 그리고 법인세 인하해준 바로 그런 과실입니다. 백혈병 걸려가면서 목숨 바쳐서 삼성전자에서 일해서 삼성전자 세계 1위가 됐고 무려 순이익률이 48%에 달합니다. 삼성전자만 떼놓고 보면. 그거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백혈병 걸려가면서 노동자들이 만든 겁니다. 낙수 효과라는 걸 기대하고 정책적으로 공표하고 박근혜, 이명박 등은 낙수 효과를 선전하고 다녔죠. 낙수가 어디로 갔습니까? 낙수 효과를 설명하는 그림에 보면 맨 위에 포도주 와인잔 같은 게 하나 있고 그 밑에 3개, 5, 7 촥 물을 부으면 계속 흘러내려서 밑으로 다 잔이 찬다고 돼 있잖아요. 실제 경제 필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윗잔만 계속 찼고 윗잔에서 넘치면 그 윗잔의 딴 주머니로 다 들어갔어요. 아랫목은 뜨근뜨근해서 발이 데일 지경인데 윗목은 차디찬 냉골이라 사람이 동상에 걸릴 지경이었다고요. 그걸 우리는 10년간 명확히 몸으로 체득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직도 시비 걸고 경제학 이론이 맞네 틀리네 이런 딴지 거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간 무수한 전국의 문 씨 그리고 박 씨들이 성실하게 낸 세금으로 나라 경제가 운영돼 왔습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따져봐야죠.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고환율 정책과 법인세 인하, 노동력 착취 등으로 번 그 어마어마한 돈에 대해서 제대로 조세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실은 제대로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따져야지요. 지난 일? 그 지난 일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갖고 있다는 3,000조 제대로 풀면 할 수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거 내놓으라고 하면 무슨 뭐 사적 경제 위반이니 자본주의 파괴니 이런 말들 하겠죠. 어떻게 형성된 그들의 부입니까? 그걸 바로잡자는 게 경제 민주화고 재벌 개혁의 첫걸음입니다. 조세는 공평하게, 지금 당장 부유세, 유럽처럼 부유세 도입하자는 거 아닙니다. 실은 가야 하지만 자본주의 정신 파괴에 운운하고 그러니 그건 중장기 목표로 조금 미뤄둔다 하더라도 일단 제대로 세금은 내고 있는지, 탈세한 건 없는지, 경영권 물려주면서 몰래 지능적으로 해가지고 세금 안 내고 편법 쓴 건 없는지, 불법 행위 없는지,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잘못된 건 없는지 당연히 따져야죠. 그래야 이발소하는 박 씨나 구두 닦는 문 씨가 성실히 일해서 낸 세금이 제대로 빛을 발하고 제대로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나서요, 혹시 부산 갈 일 있으면 강서구청 옆에 박 선생 이발소에 가서 머리도 좀 자르고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구두 부스에 들려서 구두 뒤축도 갈고 저도 반짝반짝하게 한번 불광도 내보려고요. 부산 사시는 분들 언제 한번 들려봐 주십시오. 저희들은 부산 한번 가려면 비싼 KTX 타고 막 그래야 되지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들었다 얘기 그러면서 서로 한번 웃어주고 그러면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뉴스 행간이었습니다.